국민의힘 압수수색 사건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곁에 늘 언제나 든든히 계시는 우리 취재기자 팩트로 폭격하는 기자님께서 자 집권 여당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그렇죠. 내용 먼저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창원지검, 창원지검이 오늘 아침에 김영선 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도 밝혔고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이정 차장검사인데 이분이 그 당 조직국하고 인근 국회의원 회관 여의도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에 검사하고 수사관을 보내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김영선 의원이 당선됐던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6일 같은 날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 관련해 당무감사 공천심사 자료 그리고 공관위 회의록 같은 것도 지금 아마 그 제출을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요거까지 어디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결국은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김영선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원래 당에서 이렇게 막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높지 않았다. 이걸 검찰이 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민의힘에다가 벌써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전부터 자료를 달라. 그렇게 이미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영장 없이는 안 된다. 공당이기 때문에 원래 사실 당이란 거는 그 독립성을 요구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특히 국가사법기관한테는 그런 거 안 주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럼 좋다 하더니 오늘 결국 판사한테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지금 최소한 압수수색할 만큼의 의혹은 있을 수 있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그 관련 여론조사하고 공관위 회의록 이것은 이제 얻는지 안 얻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원래 이런 광경은 특히 이제 민주당의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당원들이 스크럼 짜고 절대 못 들어간다. 정당의 자유, 민주주의, 검찰 독재 물러가라.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일렬로 팔짱 딱 끼고. 그렇죠. 스크럼 짭니다. 그거 할 때 보통 이제 아주 그냥 파란색 물결이 나오는데 국민의힘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역시 공당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기관이 그 당사를 들어와서 이거저거 해집고 다니면 그 목적에 맞는 거 이외에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저항을 하고 봅니다. 신용이라도 저항을 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사법부 사무총장이 이제 이런 경우에 당무 총괄이기 때문에 서 총장이 대응을 하는데 영장 갖고 왔습니까? 영장 보여주세요. 이런 정도로만 이제 그 문제를 삼았지 영장을 제시받고 나서는 수색을 하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검찰이 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몸싸움이라든가 대치가 일어나기가 게 보통인데 오늘 그런 일이 없었다. 그게 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게요. 제가 어저께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또 나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뉴스엔진 나오셨을 때 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은 그 명태균 씨 얘기를 하다가 명태균 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약간 그 설전이 있고 그 설전이 끝난 다음에 입을 열었는데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김대남, 명태균 여기에 대해서 임려한 사람 있냐 없다. 요게 부태다. 이런 얘기하시고 또 여론조사 TF 발족해서 이거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요게 그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잘못했던 것들 싹 뒤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장난 못 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했더니 둘 다죠.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앞으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이 검찰이 굉장히 빡세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뒤에 말. 요거 조사 제대로 하면 뒷골 땡기는 사람들 많을걸요.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압수수색 딱 들어온 거 보고 역시 35년 내공의 기자의 촉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그게 좀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월요일 날 이 한 대표가 바로 그런 얘기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 악의적인 왜곡 여론조사가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우리 당의 경선 과거 실패 사례들을 네. 다 들여다보게 하겠다. 경선 실패가 뭐냐면요. 바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왜곡된 악의적 여론조사 같은 걸로 목적이 있는 여론 조작인 거죠. 그러니까 경선이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떤 조작으로 이제 경선을 가장한 조작으로 네. 특정 후보가 공천되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특히 그 지방선거 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조작을 한 사람, 조작에 가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과 이틀 뒤에 그 검찰이 네. 사실 그거가 거의 같은 목적으로 여론조사 왜곡이 있었는가. 지지율이 낮은데도 높다고 어떻게 뭘 했는가. 네. 쉽게 말하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당시 명태균 씨한테 의뢰를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돈을 주고 의뢰를 했거나 뭐 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명태균 씨가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게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조작했을 가능성. 이런 거고 검찰이 그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어쨌든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잘못된 조작된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에 가담해 가지고 공천 과정에 그것을 그냥 근거로 해 가지고 네. 만약에 공천을 했다면 또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더 문제가 커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갔다는 얘기는 당시 네. 공천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된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들어오는 걸 그렇게 뭐 막 큰 저지가 없었다라는 네. 것이 이게 좀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때요? 서범수 사무총장.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응하는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가 네. 그렇게 뭐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좀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게 조금 어떨까요? 어때요? 그걸 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친한계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네.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거 순순히 열어줬다는 거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한테는 별 뭐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피해가 없으니까 열어준 네.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칼날이 다른 사람 간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 이렇게 그 단계 사건으로 조금 계속 이렇게 공격당하다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이거 되치기 한다. 이거 뭐 되치기 할 거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딱 요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 정 변호사님 내공 또 만만치 않으시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동물적인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적인 감으로 다가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운명적으로 잘 되어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네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을 죽이는 그런 네이밍일 수가 있는데 네. 이 말하자면 100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그래 나는 제2의 김옥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옥균이 죽지 않고 살았을 때는 또 우리나라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앞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지 않나. 어쨌든 개혁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동일하니까 네. 요 관전 포인트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갑신정변이 성공했으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근대화돼서 일찍 선진국이 됐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김옥균 팬이시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시도한 사람들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뭔가 경고가 되는 건가? 경고 정도가 아니고요. 네. 반격 되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끌어내리기 시도한 쪽은 당원 게시판이라는 걸 동원했어요. 네. 그렇죠? 네. 당원 게시판 보니까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윤 대통령하고 여사님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너무나 폐륜적인 끔찍한 비방을 일삼았다. 그리고 명예를 도용한 의혹도 있다. 네. 가로 열고 이쯤 되면 당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인데. 이런 거죠. 네, 그만해. 그래서 당원 게시판을 동원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여론조사 경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악의적인 거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과거 실패 사례 다 들여다보겠다. 네. TF 가동한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누굴 여의도 연구원장을 해서 쓰겠다.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또 당대표 직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은 한마디로 당원 게시판에 여론조사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당원 게시판에 비해 네. 이거는 굉장히 훨씬 더 공적인 거거든요. 이건 당원 게시판은 사실은 당 내에
어떻게 보면 낙서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서로 이제 의견 주고받지만 그냥 좋게 말하면 사랑방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낙서 와서 다 얘기하고 핀 꽂아서 뭐 전 서로 간에 뭐 정보 교류하고 이런 수준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서 집안 싸움이다, 유치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이거는 어쨌든 청운의 꿈을 품고 한번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그런 어떤 공천 절차가 아니고 네. 특정 후보를 이미 찍어가지고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작을 여론조사에 있냐 기망하여 이렇게 해서 그 공천 쇼를 벌여갖고 특정 후보를 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거기다 검찰 수사까지 얹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갖고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사실 이게 피아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2022년 6월 1일 공천 선거 그때 공천 과정에 한동훈 대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때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 5월 18일 날 취임했어요. 그러니까는 공천이 되게 이제 4월, 5월 요 시기에 펼쳐지는데 한동훈 대표는 5월 18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했고 그 전에는 뭐 그냥 일선 검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혀 당이나 공천과 관계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으로 들어온 요 사건에서 한동훈 대표는 아예 그냥 완전 자유죠. 완전 무관 자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열어줬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것은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한동훈 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을 지금 다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때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2022년 자료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면은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 명태균 이제 의 용산 연루 의혹 이쪽을 갖고서 맹공을 좀 하고 뭐 이랬는데 본인도 사실 명태균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이고 밤늦게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를 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좀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둘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결정적인 거는 김소연 변호사 이 변호사가 이준석 킬러라고 보통 굉장히 이준석하고 아주 그냥 이준석 문제점을 계속 왜 태어난 분 같아요. 그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인데 그래서 하여간 이 김소연 변호사가 잠시 명태균 씨 변호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검찰이 제시한 그 카톡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보니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좀 되는 쪽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정황을 자기는 보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이는 거죠. 좀 꼬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시 전반적으로 공천은 공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는 또 어디야 그 방송에서 JTBC인가요? 거기서 지금 그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뭐 김영선이 되는 쪽으로 여론조사 만들어 와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명태균은 김영선이 되는 거 가라로 좀 해보자. 뭐 어쩌고 뭐 이런 지금 말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한테 오더를 직접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게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 수사가 그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다 검찰에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미묘한 상황인데 오늘 지금 쉽게 말하면 이준석 체제의 국민의힘의 당시 공천 자료 어떤 식으로 공천이 실제로 결정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애초에 지금 여기를 지금 압수수색할 때는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 판사가 발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그 남의 공당, 남의 집 여기에 검찰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뭔가 나쁜 게 있어 보인다. 최소한 그런 게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그런 거를 검찰이 소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오케이 해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쁜 게 뭐냐 하면 검찰이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 지지율 조작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 김영선 후보가 지지율이 아주 높고 1등이어서 경제력 좋아서 전략 공천이다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전화의 정황을 보니까 그 명태균 뭐 주변 여권의 주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거저거 쑥덕쑥덕 이런 지금 정황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거의 파장은 아까 말한 대로 그때 당시에 공천에 관여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목이 땡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실제로는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으로 지지율을 높인 다음에 공천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죄를 받게 될까요? 어떤 죄값을 받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의 네. 어떤 공천 업무 있잖아요. 네. 공천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업무 방해. 그러니까 업무 방해가 되는 거고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를 한다고 업무 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 네. 위계, 위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위력은 막 이렇게 집단으로 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네. 허위사실 유포는 막 허위사실 막 퍼뜨리는 거고 위계라는 거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속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된 여론조사 정보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공관위원을 속인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제일 많이 성립되는 게 보면은 보통 부정 청탁에서 채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인사위원들이 있는데 네. 그 인사위원들은 그 뭐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이런 거를 몰라요. 근데 그 이제 그 인사위원회 열릴 때 자료가 쫙 깔리잖아요. 네. 거기서 허위의 사실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시를 해서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지시를 하든 누가 지시를 하든 지시를 해서 그게 허위 사실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보통은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좀 유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